테슬라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않았다면 이제 테슬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이로상 없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트럼프 당선 이후 최고 수혜주로 불렸죠. 트럼프 일론 머스크 조합 정말로 많이 나왔고 정말 잘된 투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산이 100조 원 이상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AI 기업들 많은데 유독 테슬라가 더 많이 부각됐던 이유는 테슬라는 거의 그냥 몰빵을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딴 데는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나눠서 했는데 테슬라는 몰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순자산이 드디어 이제 600조 원이 넘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상이 됐습니다. 테슬라 이제까지 정말로 많은 규제를 받았었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양하다 보니까 규제도 많았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완화될 규제가 분명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이렇게 사상 최고치까지 갈 수 있을 줄 예상한 사람 거의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해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뜨거운 움직임 같은 경우가 이제 레드 스윕이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고, 이제 일기 경험이 있으니까 강력한 정책으로 갈 것이고, 투자자 역시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제 조언자의 역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AI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재임 초기에 주가가 상승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주식이 좋았고, 특히 AI 관련 부분이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더 부각될 것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관세 수혜 트럼프 힘 다 받을 것이고 AI 경쟁에서 독보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이 무서우면 최소한 달러는 들고 있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이제 자신감을 꽉 찬 머스크가 야, 테슬라 시총 1위 오르면 공매도 중에 빌 게이츠도 파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죠. 근데 이제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당선 확정 이후에 엄청 오르고 신고가도 갱신을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광훈 같은 경우는 첫날이나 초반 흐름이 4년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계속 괜찮을 것이고 코인은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올해부터 슬슬 반등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200달러 중반 수준에서 긍정적인 뷰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라오면 야, 이런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고점이다, 안 산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주가 폭등 같은 경우는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쇼커퍼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매크로 환경까지도 CPI가 예상치 부합한다고 떴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좋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드디어 정말 이때 물려서 이거 언제 돌아오나 400달러에서 200달러 거의 반토막 미상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가에서도 쏟아지는 찬사들이 있죠. 최선호주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 480달러 430달러, 근데 이 얘기 이제 거의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도 점점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학영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이 2021년에 됐었는데 3년 만에 회복을 할 것 같다. 요때가 10일이었으니까 지금 이미 회복을 했죠. 국내 주식과 다르게 미국 기관 같은 경우 선호주가 있다 하면 시장에서 분위기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칭찬을 한다고 에이 저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실적 전망치는 낮아졌으나 앞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좋다. 구글 웨이모가 이제 15만 건 이상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면서 미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고 있고, 테슬라가 진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 구글 웨이모 돌풍 정말 엄청납니다. GM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사실상 철수를 하면서 시장 구도가 재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구글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진출을 하더라도 이거 구글 웨이모랑 맞짱을 떠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거 경제적 해자가 있을까 회의론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나 현재 시장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 경쟁력을 확고할 것 같다. 김현준 대표님 역시도 테슬라 FSD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면 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같은 경우에도 3년 전과 비교해서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이거 캐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본질은 FSD 기술이다. 다른 자동차 회사도 이제 껍데기만 만들고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정도 아니겠냐. 휴머노이드 로봇도 1년마다 정말 업그레이드 속도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가량이 되면 가산도 노음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300 넘어가면 비싸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고PR을 받을 수 있고 시총 탑5까지 안에 든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 4-5배 충분히 가능한 주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한 이유는 명확하죠. 2천억 투자로 뭐 2조 원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됐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옛날 얘기니까. 여기다가 FSD 관련 유리한 복귀를 얻을 것이고 스페이스 역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코스피의 뭐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자. 스페이스X 직접적 수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놀라운 게 불과 10월 달에 로보택시 공개 후에 당시에 뭐 출시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실망감에 주가가 9% 폭락한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을 알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남우 대표님 교수님 역시도 FSD 성능이 좋아지면서 구독 경제가 올해 쭉쭉 좋아지면 고 PR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훈 이사님 역시도 트럼프 당선으로 규제 완화, 로보택시나 AI 수혜가 테슬라다. 특히 요 FSD 버전 13 같은 경우가 인간 개입 없이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6배 올라가면서 정말 지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다가 내년 2분기에 중국에서 FSD를 승인해주면 중국 점유율도 차차 회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를 부르지 마라. 소프트웨어 기업 PR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없애버리자. 왜냐? 우리는 이런 거 없이도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딴 거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뭐 각 가정까지 보급을 하고 한다면 25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26년도 부터 대량 생산을 예고했지만 이런 거 같은 거는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00만 달러가 너무 안 좋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전기차 부분 우려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안 좋게 본다. 뭐 유럽에서 부진할 것이고 모델 Y 재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는 과거 실적이 아니고 자동차 실적만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후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는 보시면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늘었지만 이게 막 매출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 주가 상승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준은 분명은 아니긴 하죠. 확실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건 사실이고 요 테슬라 옵티머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불을 끄더라도 아니면 뭐 어쩐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걷고 있고 안 넘어진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근데 조금만 냉정하게 불과 2달 전만 되더라도 이 원격 논란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음료수 주고 손짓하는 거 사람이 한 거 아니냐. 이 사기꾼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파티타임 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게 야 주가 떡락 댄스다. 이 춤 추면서 주가가 뭐 하루에 8% 9% 떨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정말 얘가 정말로 돈이 되려면 시간이 아직까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뭐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사실 로봇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출시 미룬 사례도 많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다가 너무 뭐 정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되면 또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의 기술력은 정말 확실합니다. 머스크 스페이스X 시총이 기업 가치가 이제 500조 넘으니까 얘 역시 삼성전자의 1.6배다라는 얘기가 있고 얘는 얼마 전에도 보여줬죠. 젓가락 팔로 로켓 착륙하는 거 딱 잡아내가지고 얘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재활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 우주 경쟁에서 뭐 이제 우주 산업에 돈을 더 쏟아부을 것인데 뭐 나사나 이런 곳에서 스페이스X 수주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얘는 정말로 대단한 기술력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내년이 이제 테슬라 전환의 해다. 24년도 4분기 전기차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은 올라갈 것이고 유럽은 역성장 예상이 된다. 차량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리튬 가격으로 이익률이 개선된다. 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국 테슬라 총 영업 이익률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25년 2분기부터 이제 뭐 상하이 메가팩 공장 설립 매출도 잡힐 것이고 그리고 FSD 버전 13 같은 경우가 이게 정말 엄청나서 테슬라 약세렁장도 이걸 보고 목표 주가를 올랐다. 주차까지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여론이 점점 구글 웨이모로 호의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다면 이제 더 이상 자율주행이 과학이 아니라 경제, 돈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유럽 CO2 배출권 시장도 커지는데 예상 매출도 올라는 거는 외곽 기준치에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좀 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국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하락 중이 맞습니다. 이거 테슬라, BYD 이런 데가 너무너무 잘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24년 5월 달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승인을 일부 받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불과 5월, 6월입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중 갈등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이 이게 제대로 안 나고 이 말을 싹 철회해버리면 어쩌냐라는 걱정도 있죠. 테이버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눈부시다. 영상을 막상 본다면 거의 뭐 대단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중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카메라 때문에 야 중국에서 야 이걸로 우리 보안 다 털어가면 어쩌냐라는 걱정 때문에 현재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자국 브랜드 있는 국가에서 규제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테슬라의 경쟁자는 다른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엄청 잘하고 있는 화웨이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죠. 중국과 일본을 정말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정말 얘네들이 데이터가 진짜 10억 인구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이두 역시도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춰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차, 기아 역시도 뭐 해외 빅테크와 협업을 하고 돈도 더 넣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 현대차, 기아, 테슬라만큼 꼭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뭐 충분히 고PR 받을 것이다. FSD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5년 후에 시총 4배 이상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긍정론이고 환호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면서 야 이제 고점이다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거품이니까 이거 다 꺼진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란 얘기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엔비디아가 가치주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 전망 모아와 봤습니다.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